안녕하세요. YDBB 유다빈 밴드의 보컬 유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다빈 밴드에서 기타 치고 있고요. 작곡도 하고 가끔 노래도 부르고 솔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DBB에서 피아노 치는 유명정입니다. 저는 유다빈 밴드에서 베이스 치는 조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다빈 밴드의 드럼 그리고 멋진 리더 이상훈입니다. 9월 15일부로 정규 2집 코다가 발매가 되었는데요. 일단 유다빈 밴드가 정규 2집을 낼 수 있을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좀 얼떨떨한 마음도 있고 1집에 비해 굉장히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앨범을 가져왔어요. 약간 설레는 마음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도 조금 있습니다. 해방감도 좀 있어요. 정규 앨범이라는 큰 숙제를 이제 이번에 또 컨펌을 받게 돼서 참 기분이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시원섭섭해요. 이게 또 10대 마지막으로 낸 앨범이긴 할 거 아니에요. 정규 1집에 비해 코다라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은 참여도인 것 같아요. 유다빈 밴드의 1집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된 곡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했던 앨범이고 멤버들이 보여드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이야기의 틀에 맞추어서 멤버들이 모두 앨범의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멤버들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고 유다빈 밴드가 이제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메시지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참여도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요? 환경은 달라졌어요. 상황도 달라졌고 몇 가지만 꼽자면은 친구들이 음악적으로 생각하는 폭과 그리고 우리의 음악을 대하는 자세나 그리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강한 책임과 부담감이 조금 더 가미된 것 같아요. 1집보다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다빈 띄고 밴드의 느낌이 강했어요. 다빈이가 쓴 곡을 저희가 편곡을 뭐 좀 같이 밴드 편곡을 해서 발매하는 느낌이었다면 몇 년 전부터 좀 그래 왔지만 이번 앨범 역시 약간 좀 멤버들이 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송캠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작곡 작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앨범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차이점이 나지 않나 싶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지금 날짜 시기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제가 24이었고 지금 28인데요. 조금 더 뜨거운 것들 있잖아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많이 부딪히면서 깎이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아구를 맞출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이 앨범도 정말 많은 다툼으로 만들었고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지 않나. 1집은 되게 쉽게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음악적으로 고민하는 깊이도 달라졌구나 느꼈습니다. 이제 사운드가 사실 많이 세졌어요. 저는 1집파라고 하죠. 저희끼리도 이게 좀 나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잔잔하고 어쨌거나 많이 사운드가 세졌고 그러면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많이 늘었어요. 다들 다빈이는 책임감이 생겼고요. 준영이는 개인주의가 조금 사라졌고 유명종은 이기주의가 조금 사라졌고 영은이는 우유부단이 좀 사라졌고 저는 극단적인 게 좀 사라졌습니다. 확실히 다들 달라진 것 같아요. 한 곡을 꼽자면 서브타이틀인 어지러워의 아름다운 자국으로 남을 거야 라는 가사입니다. 브릿지를 마무리하는 가사인데요. 사실은 이 브릿지라는 파트가 원래 코러스가 되었으면 하는 파트였는데 이 메시지는 놓치고 싶지 않고 준영이가 원래 가져왔던 그 곡의 이미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브릿지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자국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티라든지 흠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는 아주 큰 나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 그런 티나 흠이 하나도 없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처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나 모든 존재가 더 강하게 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티나 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국들이 모여 유다빈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특히 이 파트를 지나갈 즈음에는 나의 자국들이 다 나를 만들어 주었구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이 지구촌이 참 어두운 소식들과 뭐 갈등과 그런 모든 위험하고 안 좋고 약간 공포스럽고 막 무섭고 막 그런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감정들을 조금 정화를 시키고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앨범 트랙 중에 아마 인트로를 포함해서 세 번째 트랙일 거예요. 러브송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애초에 제목부터도 러브송이고 좀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을 좀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독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러브송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래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너를 안으러 갈래 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저를 2인칭화 시켜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힘들어하는 저 혹은 되게 흔들려 하고 있는 저를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뭔가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시큰한 거예요. 그 노랫말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 트랙인 트웨니스의 너는 끝내 답을 찾겠지 라는 가사말도 있는데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게 예정된 결말이어도 저는 지금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차피 답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말이 한동안은 힘내라는 말보다 더 와닿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축배를 꼽겠습니다.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축배를 터뜨리자.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신나니까 한잔해가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의 뜻이 다를 수도 있고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같이 건배하자. 그 표현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곡 데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다빈이가 처음에 가사를 썼을 때도 그 부분을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모래성하고 오히려 커튼콜이었는데 아니 커튼콜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게 약간 진짜 비하인드니까 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랬어요. 아, 이게 듣고 별로면 음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를 듣는데 어떤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거는 저한테는 되게 납득이 안 됐었거든요. 그거를 처음 들었을 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냥 울음을 참았고 지금도 참아요. 그 노래는 왠지는 모르겠어요. 녹음을 하다 울었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스튜디오가 그 이제 직접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그 약간 저를 항공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어서 와 녹음을 하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나는데 토륵 이러면서 이제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을 하면서 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막 자주 우는 거야 뭐 이제 팬들도 친구들도 회사 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우는 거가 뭐 부끄럽고 이런 건 없어요. 울 수 있는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거 왜 울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지 않을까요? 지워지지 않을 사랑이 있잖아. 그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모래성은 얘기할 게 딱히 있진 않은데 모래성. 아 근데 모래성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게 다빈이가 딱 들고 왔는데 예전에 이게 사실 꽤 오래된 노래거든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딱 정말 첫 소절에서 딱 왔었어요. 제 음악성이 그 뭔가 계산을 의거한 음악성은 아니기 때문에 메인 타이틀인 트웨니스 뮤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나시를 입고 촬영을 했는데 테토니아의 마인드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좀 까무잡잡한 편이었어요. 평생 선크림을 안 바르고 살아가지고 거의 1년에 8개월은 항상 까무잡잡하게 살았거든요. 나머지 4개월은 이제 하얘지는 겨울. 봄 되자마자 까매지는 그런 까무잡잡한 아이였는데 이번에 트윈니스 촬영을 하면서 멤버들의 아역 배우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리게 됐거든요. 마침 잘 구워진 제 팔뚝을 또 보면서 아, 나도 왠지 어린이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항상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트윈니스 뮤비 촬영을 하면서 마침 또 특이하게 20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하면서도 나의 어린 시절이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는 그런 촬영을 했습니다. 지나간 지나쳐가를 녹음을 2번 했어요. 명종이가 이제 보컬 디렉팅을 하고 보통은 원곡자가 그렇게 디렉팅을 하는데 저도 이 곡이 워낙 애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컬로서의 자존심?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했으나 명종이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저희 둘 다 경술일주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돌이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느라 첫 번째 녹음이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명종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명종이는 이 곡을 통해 어느 정도 나라는 사람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나도 이 노래로 명종이가 그 자아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걸 명종이가 만족할 수 있다면 저도 왠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네 말에 다 따라 볼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좀 더 내려놓고 임했는데 2번째 녹음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지나간 지나쳐가리라는 게 뭔가 아쉬움에 대한 감정을 노래하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좀 아쉬움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명종이랑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했듯이 송캠프를 이제 갔다 왔는데요. 제주도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회사 합주실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송캠프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밴드이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고 사실 제주도 갔을 때는 말이 송캠프지 거기서 그냥 놀았거든요. 휴가 겸 송캠프로 간 거여서 그런 송캠프를 했던 과정들이 상당히 기억에 나고요. 저는 이제 좀 레코딩을 수월하게 했는데 딱히 누구라고 언급 안 할 텐데 레코딩 하다가 막 싸워가지고 녹음이 중단되기도 하고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 소가리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익명이 아니고 사실 전데요? 뭐요? 뭐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이 앨범이 사실 부담이었어요. 많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대중의 반응을 아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를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은 저희 자체를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때에는 얘네는 커버밴드냐, 지들 곡은 좋은 걸 낼 수 없는 사람들이냐 이런 말들이 솔직히 상처는 아니에요. 근데 긁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말들이 결국에 진짜 이것도 하게끔 노래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곡을 하나 쓰더라도 진짜 열심히 앉아서 고민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의도한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이거는 꼭 곡을 만드는 작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녹음도 마찬가지일 거고 믹스 마스터링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과정들을 더 세심하게 신경 쓰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원래도 그게 심한 사람인데 더 까탈스럽게 녹음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피드백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는 된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해보자고 계속 얘기하는 과정들이 어떨 때는 같이 음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서는 크게 맞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빈이가 녹음실에서 나갔어요. 제가 너무 쫄아가지고 저도 성격이 모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사과
하는 것만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완성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감정으로 노래를 내는 거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근데 완성도가 나오지 않을 거라면 나는 내고 싶지 않다. 결론은 극적으로 다 화해에 성공을 해서 제재 녹음까지 가서 성공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버전이 그렇게 탄생한 버전인데요. 노래 제목이 지나간 지나쳐가이지만 그 순간은 다시 지나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크는 법을 배우는 중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뮤비를 2개를 찍었거든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굉장히 일단 더웠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추억이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더웠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뮤비를 찍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나고, 제가 앨범에서 곡들의 이제 보컬을 음정을 맞추는 그 튠 작업을 대부분 제가 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겪었습니다.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축배 혹은 뭐 강가에서 이렇게 트랙이 하나씩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트랙들이 있어요. 뭐 보컬부터 시작해서 뭐 베이스, 기타 여러 개, 건반 여러 개, 뭐 다른 소스들, 뭐 드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컬 트랙이 거기에서 한 기본적으로 25개에서 33개 정도는 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80개에서 70개씩 하다 보니까 손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심적으로 뭔가 그런 것보다는 정말 물리적으로 아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코다가 나오게 된 그 전의 경위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월달 말쯤에 야 우리 곡 쓰러 가자 해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곡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곡들의 반절을 넘게 지금 이 곡에 실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은 좀 옛날부터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멤버들하고 송캠프 갔었던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나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서로한테, 그래서 더 편하게 말하고 더 안에 있는 얘기들도 하고 음악을 통해서. 사실 2곡이 더 담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는 제가 쓴 노래였는데 당연히 이제 별로여서 잘리진 않았고요. 시간과 어쨌거나 그 발매 날짜와 그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로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 노래가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막 섭섭함은 없는 게, 이 친구들 노래 보면 한 3년, 4년 된 노래들이 꽤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뭐 때 되면 언젠가 뭐 이 노래가 필요할 때 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웃긴데, 저는 노래가 되게 그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래가 필요할 때, 이 노래가 부름받을 때는 뭐 이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언젠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은연중에 제가 작사를 하면서 전체 곡들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성을 만들었더라고요. 노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섬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파도라든지 굉장히 공통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노래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항해에서도 그렇고 꿈보다더에서도 그렇고, 그 파도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하고 커다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을 수 없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다랗고 거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항해에서 이어지게끔 축배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왜냐하면 항해 또한 정말 오래도 걸렸네라는 곡에서 이어지는 곡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는 했으나 축배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곡들이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듣다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어지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거든요. 그 키워드에 맞추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다빈 밴드의 노래는 뭔가 무언가를 숨기거나 비유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운드도 그렇고 뭐 노래, 멜로디, 가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라라는 말을 뭐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약간 좀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편곡을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
정규 앨범 트랙 중에 강가에서라든가 아니면 트웬티스라는 곡은 저희가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장르들을 좀 가져와서 했거든요. 강가의 맛은 조금 쇠맛 한 스푼 좀 넣어보고, 트웬티스는 저기 EDM 한 스푼 넣고 또 막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다고 해서 또 그 매력을 버리면서까지 다양한 걸 한 게 아니라 그 장르의 매력도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적인 부분이랄까요, 좀 그런 캐릭터의 다양성을 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다라는 앨범 안에 있는 트랙리스트를 저는 듣기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저희끼리는 챕터 1, 챕터 2라고 얘기를 해요. 모래성을 기준으로 그 전 트랙들을 챕터 1이라고 칭하고 그 후 트랙들을 챕터 2라고 칭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두 갈래로 나눠봤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챕터 1에서는 저희가 늘 그랬듯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랑들, 혹은 조금 더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담아봤던 것 같고, 모래성 다음에 트웬티스나 축배, 지지지, 커튼콜 같은 노래들은 조금 더 우리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이야기의 시작이 저희는 GSI부터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커튼콜이란 노래는 GSI 결승곡의 후보로 들어갔던 세 곡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결승곡으로 들으셨던 플라이라는 노래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항해라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커튼콜이라는 노래인데, 가장 저희의 개인적인 얘기들로 저희가 생각하는 20대의 마지막 앨범을 닫는다는 게 이 챕터에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기보단 것이 아닐까,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챕터 2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했다고 생각해요. 의도대로 나누는 것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다른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에선 이런 게 있고 저 곡에선 저런 게 있고 그렇긴 한데, 특히나 신경 썼던 거라고 하면은 사실 전부 다기는 해요. 왜냐면은 보컬 이제 튠을 제가 하긴 하는데, 다빈이의 습관에서는 얘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런 거를 따라가야겠지 하면서 그런 디테일들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연주로 따졌을 때는 여기서 이런 플레이 들어가면 재밌겠다. 전체적인 플레이나 그런 거에서 각자 다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뭔가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제 주변 음악하는 사람들, 뭐 관계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영유는 진짜 미친놈이에요. 부러운 재능이거든요. 물론 이제 단순하게 재능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담긴 게 축배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그 조영윤의 베이스는 그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커튼콜 듣고 같이 울면 돼요. 네, 같이 울어요. 그럼 된 거죠. 난 이미 몇 번 울었어. 유다인 밴드가 걸어온 길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긴 여정은 아니었지만 잠깐 쉬어갈 때가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고맙다는 말이 너무 모자라게 느껴질 만큼 과분히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음악이 되게끔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멈추지는 않을 건데 저한텐 개인적으로 힘이 좀 많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물론 그들에게도 물리적으로 힘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한텐 정신적으로도 힘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레터라는 곡을 내면서 용기를 얻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유다인 밴드는 많은 시를 엮어왔지만 그 중에서 토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엮어본 매듭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매듭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고 노래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인 밴드는 그 속에 잘 스며들어서 언제까지고 함께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활동한 지 뭐 그래도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렸는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저희도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를 또 보거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저희를 좋아해 주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에 많이 좋아하셨다가 지금은 뭔가 현생에 열심히 살고 계시면서 또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뒤늦게 좋아해 주셔서 저희를 이제 좀 많이 알아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지켜보아 주시는 만큼 저희도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 음악과 유다빈 밴드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절 중에 하나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빈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계속 저희와 함께 살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한테도 가끔씩 되게 밀려올 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언어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겪는 일들로 저는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겪는 일들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거를 항상 노래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고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다빈 밴드와 같이 시간을 같이 우리랑 불태우셨던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우리도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만의 목소리로 묵묵하게 할 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저희가 별거 아닐 때부터 얼굴하고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당장 어제 와 얘네 멋있다 하고 좋아해준 분들까지 다 지금의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다 많이 들어주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한 앨범 한 번 들어도 좋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